안녕하세요. 무상브레이시입니다. 어제 뭐 영상 녹화 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 목소리 녹음이 안 됐죠. 근데 뭐 별 내용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장이 마감이 됐죠. 코스닥이 무려 1.19%나 올랐네요. 내 계좌는 왜 안 오르고 있는 것일까? 속상하네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일 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 N자형 반등으로 가는 게, 강한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W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일단, 예상대로 강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코스피도 뭐 떨어질랑 말랑 하는 것 같다만 오르네요. 거래량도 늘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다시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염려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올 초 코로나하고 현재 코로나하고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약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백신이 효과가 좀 있는 백신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수개월 만에 연구를 해서 백신이 나올 것 같고 치료제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등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주가가 지수 전체가 다시 다운되고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조선 섹터가 반등을 그냥 해버렸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전고점을 또 뚫어버리고 다 반등을 해서 저는 거의 종가로 해서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조금 사봤어요. 두 개를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병원에 가고 그러니라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오늘.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그래서, 낮에 이렇게 보다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 그래서 그냥 조금 사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삼중하고 한조를 이렇게 좀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녹화한 게 있는데 CS 이제 윈드인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봐야 할 섹터를 풍력하고 태양광 섹터를 말했죠. 이것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섹터고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냉소적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연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기차도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풍력 태양광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연 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땅덩어리도 좁고 어떤 태양 광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개봉한 거 테넷이라는 영화 있죠.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번 저는 극장 가서 저번에
재밌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재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고 한데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신재생 섹터는 무조건 간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특히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어떤 작품에 그 깔려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친환경 이런 거하고. 테넷 보면서도 풍력은 이건 무조건 간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숫자를 찍어주면서 가는 거하고 아예 못 찍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찍어주면서 가는 거는 내가 설령 좀 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 이익을 내고 나올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나한테. 근데 숫자를 못 찍고 가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주가는 막 그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려서 쭉쭉쭉 나가지만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은 운이 좋지 않으면 내 매수가가 평생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숫자를 찍어주는 그런 섹터,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서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그 섹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 나갈 수 있는. 작년에 약 8천억 정도 매출액을 찍었는데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약 7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3분기 만에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넘기고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숫자도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 영업 현금 흐름을 상당히 중요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그 가치 투자자들이 있죠. 왜냐면 가치 투자 책을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업, 사기치지 않는 기업이면은 이게 다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좋지는 않아요. CS윈드도 보면은 누적 합계가 1976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2,800억이야. 그럼 800억 정도가 지금 현금이 안 들어와 있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런 게 어떤 이런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자산이 늘면서 여기에 잠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외부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리스크를 판단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걸로는.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장한 지 2014년도에 상장을 했고, 현재 PBR이 4.45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주가도 거의 고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를 계속 찍어줘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렇게 보면은 PBR이 0.57배까지 떨어졌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최근 5년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물론 시장의 공포가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때 투자자라면, 그리고 기업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 우상향을 현재 그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저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 지인들한테는 야,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는 감기다.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주. 근데 안 먹혔죠. 결국 저도 뭐 설득당하고 해서 막 손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한 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그 기업의 미래만 보십시오. 그 기업의 미래. 이 기업이 과연 현재 이 매출액과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빠지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보고 증가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동하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이라면은 그리고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라면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기 실적 보면 뭐 3분기에 최고 매출액을 찍고 최고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게 매출액 증가율이 약 47%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74%밖에 되지는 않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원가율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판관 비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주야 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실적을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고, 얘는 이제 타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력 타워. 그러니까 이제 기둥을 만드는 거죠. 풍력 타워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플랜트 사업부가 따로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 타워 사업부가 주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주요 고객사는 GE에너지입니다. GE에너지고 뭐 여기 SGRE, 베스타스, 뭐 노르덱스 이런데 주로 글로벌 플레이어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은 조금 짓기가 어려우니까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만 뭐 미국, 중국 엄청나게 풍력 단지를 건설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이. 그리고 오늘 CS 윈드가 장 마감 후에 유상 무상증자를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약 3,500억 정도 시설 자금으로 2,916억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이거는 이제 원재료 사는 거거든요. 587억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CS 윈드의 현재 자원 총계가 4,953억인데 3,500억짜리 거의 70%에 가까운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유상증자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있는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현재 실적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CS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돈을 조달하는데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주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겠죠.
물론 뭐 당분간은 이게 대규모 유증 자금이라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도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00만 주인데 여기에 70%를 늘어나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또 100%의 신주가 발행이 되니까 나중에 뭐 거의 뭐 한 5천만 주 되겠네요. 그 5천만 주 되면은 주가 수준도 떨어져서 거래가 더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증을 할 때 대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주주 지분이 약 52.39%라서 그 3,500억의 반 이상을 대주주가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 대주주도 현재 어떤 그 풍력타워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까 이러한 유무상 증자를 하는 거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재 정지 중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9시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증권신고서 보면 유상증자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설 자금으로 2,916억,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587억을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어디다 쓸 거냐? 이거를 보시면, 시설 자금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지 건립입니다. 여기에 약 3천억 가까운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운영 자금은 후판 구매 대금, 그러니까 철판을 사는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공약 중에 하나가 제로 이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인 거죠. 그러면 모든 그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수소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하고, 이러한 그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뭐 그 관세를 매겨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그리고 미국 내 그 풍력 이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내 건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은 약 9%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드니까 시장 점유율을 당연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2025년 뭐 아직 조금 멀긴 했지만 약 14억 불, 그러면 이제 1,000원으로 하면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만. 그러면 지금 분기가 2,700억입니다. 분기가.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성장을 한다면 한 1조 가까이 찍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1조 5천억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게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닌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 섹터이기 때문에 이 유무상 증자를 좀 호재로 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상방으로 보고 있지만 뭐 차트도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 사람은 팔고 좋게 보는 사람은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뭐 이 박스권 여기까지 윗꼬리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뭐 쭉 치고 나갈 것이고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거나 이 유무상 증자를 후재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뭐라 그럴까요? 비싼 그 약 2조 2천억이니까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300억이니까 300억, 1200억. 연간 1200억을 번다 하더라도 뭐 20배, POR로 20배 되는 거니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떤 추세 매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절한 가치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CS 윈드가 벌어들일 어떤 그 자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추정이 어렵죠. 뭐 간단하게 추정을 해보자면 7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약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반기상 그 나온 게 2,5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한 700억 더하면 3천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쵸? 올해 3천억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 3천억이 앞으로 1조 5천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미주 지역에서만, 미국 지역에서만 5배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유럽도 당연히 풍력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이쪽 보시면은 여기 뭐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여기 적어놨을 건데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아시아 쪽에서 다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1조 5천억 찍은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25년 매출액이 여기서 1조 5천억에 뭐 이게 현재 요 수준을 조금씩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거의 뭐 한 3조 가까이도 아니면 2조에서 3조 정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한다 그러면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2025년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2조 2천억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업사이드 볼륨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업사이드 볼륨이 나오고 실제로 주가도 상승 추세고 시장에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매출액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우상향이다.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의 조정 구간인데 만약에 어떤 그 시장에 어떤 다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 공포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이 바닥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윗부분에서 한 방에 다 사버리면 골치 아프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심을 내면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조금 뭐 주가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여유롭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 윈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말한 것 같은데 너무. 근데 뭐 제가 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뭐 설명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뭐 대충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 종목 토론방 보니까 누구는 뭐 호재다, 누구는 뭐 악재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갈리니까 주가도 이렇게 변동하는 거예요. 누구는 악재로 생각하니까 이런 고점에서 파는 거고, 누군가는 받아주는 거겠죠,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가 옳았느냐는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그 풍력 섹터에서 그 CS 윈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트레이딩을 꼭 해야 되는 그 섹터의 대장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CS 윈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할지 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 잘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